현재 ASML 코리아 신입 공채가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 공채의 시작은 입사 지원서 작성이거든요. 이 ASML 코리아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따로 있나요? 네, ASML 코리아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적 사항을 넣고 학력, 경력 사항을 넣고 자격 및 기타 사항들을 넣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기타 서류 첨부 부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영문 이력서와 영문 자기소개서를 파일 형태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기업들을 입사 지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영문 이력서를 첨부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ASML에 지원을 하시려면 이 영문 이력서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입사 지원하다가 발견해서 영문 이력서 써야지 라고 영문 이력서나 이 영문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영문 이력서 그리고 영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파일 형태로 딱 잘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입사 지원할 때 바로 등록하셔서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SML 코리아의 자소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ML 코리아 자소서 항목을 보면요. 경험 및 경력 기술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자유양식으로 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 및 경력 기술서는요. 이제 경력직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 ASML 코리아는 신입과 경력을 함께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신입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경험 및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경력이 내가 조금 있다,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인턴, 프리랜서, 개인사업,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니까요. 그곳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졸업 준비생이거나 지난 올해 2월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험 및 경력 기술서는 이제 좀 제외하고 이 자유 양식의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자유 양식이라 분량도 내용도 제한이 지금 없는데 저는 이런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좀 이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자유 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사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자유 양식이고 분량의 제한이 없는데 분량의 제한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2만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분량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만 자 내에서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만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자유 양식이라고 하시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도대체 무슨 말을 얼만큼 보여줘야 하나가 가장 크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때에는 먼저 자기소개서의 활용 목적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면접용입니다.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갖고 서류에서 합불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어떤 자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알고 싶은 내용,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이 항목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접관이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가?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이런 자유 양식으로 쓸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량은 직무 역량하고 공통 역량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지식적인 면들, 스킬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비님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잖아요. 그러면 아나운서라면은 필요한 역량들. 예를 들어서 말을 조리 있게 한다라든지 뭐 카메라 앞에서 뭐 제스처를 잘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런 역량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공통 역량은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역량은 우리 회사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갖춰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인재상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ASML도 인재상을 조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이런 자유 양식에서는 공통 역량과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이 다 모두 드러나게끔 그 내용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구조는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역량, 그리고 인재상과의 부합되는 모습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원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뭐 지원 동기 내가 취업하려고 쓰는데 뭐가 이렇게 지원 동기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그냥 어떤 상대방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나한테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모든 소개팅이면 가리지 않고 오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굉장히 나의 짝을 기다리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하고는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까 공고 떴으니까 너 보는 지원자와 이 뭐 반도체 장비 업계라든지 아니면 이 ASML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은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동기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를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항목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의도는 뭐냐,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혹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ASML에서는 별도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입사 의지와 함께 내가 이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좀 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자기소개서니까 정말 나를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회사를 설득시키는 그런 문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증명을 하려면 지원하는 직무와 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산업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어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로 내가 설득을 시키겠구나 라고 이게 매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를 쓰기 전에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직무와 산업에 대한 이해, 분석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직무와 산업에 대한 분석을 끝내셨다면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시냐? 이 회사에 이 직무에는 이러이러한 역량들이 필요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경험들,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 이 양식이 없는, 정해진 양식이 없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나눠서 쓰라고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역량은 별도의 항목으로 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이 지원 동기에서는 굉장히 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딱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딱 포인트를 줘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연혁이라든지 뭐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들은 조금 금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이 자기소개서는 나를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거는 불필요하게 칸만 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에 제한이 없는 양식이기 때문에 ASML은 뭐 그런 거 쓰면 어때? 라고 하지만, 굳이 회사도 알고 있는 연혁이나 사업 현황은 나보다 회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과도한 칭찬. 너무나 훌륭한 회사고 업계를 리딩하는 컴퍼니고 이런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것들은 큰 지원 동기로서의 매력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 지원 동기에서는 정말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는 이 목적하고 잘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원 동기하면 좀 막막했는데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좀 풀어내면 좀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 역량은 그럼 어떻게 좀 풀어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문성을 좀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기업들의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 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업 과정 중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도움이 되었던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라, 이런 항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다 이런 직무 역량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가늠하기 위해 던지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ML은 자유양식이잖아요. 이런 문항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항이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ASML은 이 직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과 지식 활용도가 매우 높은 직무들이라는 겁니다. 뭐 반도체 공정에 대한 것들, 이 기계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무 역량을 구성할 때 내가 이와 관련된 어떤 지식과 스킬들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무 역량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학생, 뭐 취업 준비생 아니면은 뭐 경력이 매우 짧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학업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과 그 다음에 학업 외의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으로 나눠서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학업 과정부터 생각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전공 수업이라든지 뭐 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논문을 그런 통과한 경험들 아니면은 뭐 논문 통과나 논문 이제 작성하는 과정이나 뭐 팀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특허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써주시면 되고, 그냥 단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에 관련된 직무 역량을 키웠다, 확보했다라고 증명해주는, 증명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학업 과정을 통해서 뭐 논문을 통과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거나 뭐 수상을 경험한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기준을 통과를 해서 제3자가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이 논문이 훌륭하고 이 논문이 통과를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나 어떤 스킬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고, 특허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니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수상 경험도 마찬가지죠. 제3자가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과정을 쓰실 때 결과가 좋은 사례들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무와 매우 유관한 학업 어떤 과목이 내가 수강을 했어요. 근데 학점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것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직무 역량을 쓰실 때 내가 어떤 요소를 쓸 때에는 결과가 좋은 사례를 써야 됩니다. 학업 성적이 좋았거나 수상을 했거나 아니면 특허 출원을 했거나 그런 성공적인 경험들을 쓰시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내가 취득하는 과정, 성취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발휘했던 어떤 성격적인 강점이나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공모전을, 아니다. 내가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은 밑변에는 내가 굉장히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남들은 어디서 찾지 못한 정보를 내가 막 열심히 정보를 많이 취득해가지고 그게 토대가 돼서 좋은 결과를 낸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리더십이 있어서 내 팀원들을 잘 리딩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거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훌륭해서 내가 모르던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해서 이해를 해서 그것을 활용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발휘했던 어떤 강점들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ASML은 굉장히 면접을 타이트하게, 흔히 말하면 좀 빡세게 봅니다. 꼬리 질문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격적인 강점은 이후에 설명해드릴 인재상과 좀 연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성격적인 장점을 발휘했는지가 나타나면 인재상과 상당히 부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도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정과 결과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나의 장점이 어떻게 발휘했는지, 장점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학업 외의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직무 역량을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격증 취득이나 뭐 특허 출원, 학술 동아리 활동, 그리고 공모전이나 인턴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학업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학업 과정에서 뭐 특허 출원을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학업 과정에 되어야 할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례라면 어떤 것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학업 과정과 마찬가지로 좀 결과가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에 도전을 했는데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안 쓰느니만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뭐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내가 제3자로부터 아니면 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학업 외의 과정도 이제 좀 별도로 뽑아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자발적인 행동, 그리고 능동적인 행동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채용, 그리고 평가, 인재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이런 영역에서는 대부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입사 전에, 즉 학생인 시절에 이제 학업 외로 내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입사 후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할 거라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언제든지 어떤 회사라도 스스로 발전하려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업 외의 과정, 특히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능동적으로 나의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이런 모습들이 자기소개서에 드러난다면 매우 좋은 점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직무 역량은 학업 과정과 학업 외 과정 중에서 좀 자기의 전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결과가 좋은 사례들을 골라서 잘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통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을 쓸 때에는 내가 이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ASML의 인재상을 살펴보면요, 자발적인 전문성 추구와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뭐 패션, 어카운터블 앤 어토노미, 시너지, 스페셜티, 챌린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기술에 대한 추구, 그 다음에 주도적인 책임감,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기술, 탐구,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욕구라든지 어떤 교육과 주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의 항목들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이쪽에 한 곳에다가 자기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직무 역량을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직무 역량은 지금 직무 역량을 작성할 때도 본인의 강점이 조금 드러나게끔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ASML의 인재상들이 다 어떤 전문성 추구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직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 흐름에서 내가 이 전문성과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인재라는 것을 조금 돋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항목, 직무 역량을 증명하는 항목에서 인재상의 일부를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재상을 따로 작성할 때는 앞서서 작성한 내용을 빼고 나머지 항목 중에 일부, 그 일부에 내가 부합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재상과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는 증명하는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재상과 부합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 즉 행동 사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들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적극적인 기술 탐구라는 요 항목을 좀 돋보이게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기술을 탐구했던 경험들을 써주고, 뭐 내가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돋보이게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경험들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쓸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내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결과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써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ASML은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꼬리 질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꼬리 질문이 바로 이 한 지원자 한 사람의 역량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좀 파고들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이 역량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이제 면접관이나 아니면은 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이런 의지가 아니라 정말 과거에 이 사람이 실제로 책임감을 발휘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지식을 탐구하는 행동을 했는지, 이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례를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행동이 잘 드러나지 않게 써준다면 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 혹은 면접에 들어오는 면접관은 얘가 정말 이런 책임감이 있나?
얘가 정말 이렇게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상과 부합하는 내용들을 쓸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들이, 본인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상과 관련돼서 이 인재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인재상의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일과 생활의 명확한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시간만 때우고 바로 퇴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에 이제 상위 항목이 어카운터블이잖아요. 즉 책임감이 강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나의 업무를 모두 완수해야만 내가 이후의 삶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흔히 속된 말로 좀 빡세게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나의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책임감과 어떤 업무에 대한 오너십이 아주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 그것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업이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는지 그 채용 기준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한 후에 그에 맞게 이력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의 채용 기준을 굉장히 알기 어려운데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구조는 이제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과 인재상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원 동기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 그리고 직무 역량은 두 패러그래프 정도를 쓰는데, 이제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과정에서 확보한 직무 역량, 그리고 학업 외 과정에서 확보한 직무 역량, 이렇게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재상 역시도 한 2개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인재상 설명 드릴 때 직무 역량 쪽에 자연스럽게 어떤 한두 가지 항목이 드러나게끔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인재상 부분에서는 이제 나머지 내가 건들지 않았던 2개 정도를 이제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 ASML에 내는 나의 자소서는 면접에서 반드시 활용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SML은 그 꼬리 질문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 질문을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소개서에서 나온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이 계속 질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거, 내가 이거를 빨리 써서 제출해야지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이 면접에서 면접관이 어떻게 질문을 할까까지도 염두를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질문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이 작성한 서류, 입사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서류에 적은 내용을 100% 다 믿어준다면 회사는 그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 떨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붙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붙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의 중요한 것들은 이 사람을 정말로 평가하는, 이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제출한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구분해내는 것도 면접의 큰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좀 쓴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한 30% 정도 프로젝트에 30% 정도밖에 인볼브를 안 했는데 뭐 80, 90은 한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되게 쓴다면, 이게 이제 꼬리 질문이 이어지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쓴 내용이 면접에 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면접관, 이런 평가자들은 항상 이 행동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의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고 나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을 한 의도,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을 위한 기업 완전 분석 시리즈 어떠셨나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자플래닛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